네, 뉴욕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자,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송태영 관장 나오셨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실적이 미국은 잘 나오더라고요. 은행주 호실적을 발표했고 지수 상승을 견인할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적도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오게 되면은 네. 그 가장 앞서서 발표가 되는 게 이제 금융주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금융주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후반 같은 경우에 먼저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는 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이 종목들이 네.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잘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차익의 기회로 여기는 건가라는 부분이 생각이 됐었었는데 맞아요. 네. 이 금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네.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주는 이러한 좋은 이제 이 투자 심리 완화에 대한 부분을 은행주들이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3.8%의 이제 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실적 발표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3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36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 컨센서스가 117억 달러였었는데 뭐 컨센을 큰 폭으로 상회를 했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EPS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한 9불이 조금 안 됐었는데 이게 14.83불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10불 초반대였으니까 그만큼 이 골드만삭스가 생각보다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투자은행 부분이 상당히 실적에 잘 나오는 부분을 견인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전년도에 19.3억 불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35.5억 불 나오게 되면서 이쪽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러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CFRA에서는 이 3분기 호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업계에 있어서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전망도 좀 목표 주가도 예. 역시 445불에서 470불로 상향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이 주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상향 전망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나온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증권사 쪽이네요. 네, 이 온라인 증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3.57% 상승하면서 마감이 나왔습니다. 예.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45.7억 불 기록을 하게 되고요. 전년도에 24.5억 불이었거든요. 많이 87% 정도 거의 이제 100% 가까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5.3억 불 나오면서 전년도 대비 119%. 그만큼 맞네요. 이제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 그러네요. IPO 같은 경우에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행주들 그리고 증권주들 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발표가 상당히 잘 나오게 되면서 네. 좋은 이 증시의 흐름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월가에 많은 이제 이 자산운용사라든지 아니면 전망에 대해서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오한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섹터의 호실적이 소비 시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이 이어질 것을 가리키는 지표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은행들이 요즘 대손 준비금을 이제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만큼 경기가 많은 부분 회복이 되고 있어서 예전에 쌓아놨던 대손 충당금을 다시 이제 환입을 하는 부분이다. 즉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석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븐 리포트에서는 이 은행주들이 강력한 이 실적 같은 경우에 네. 일각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많은 부분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피크아웃이다. 우려감이 네.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그랬죠.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은 부분 불식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은 지수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은행주들이 있는데
뭐 이럴 때 뭐 나눠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은행주 통째로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응력은 사실 조금 낮은 편에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나 4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정말 실적이 잘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주가는 거진 움직임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만큼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요즘 보게 되면은 KB금융이 네. 사실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음. 이에 따라서는 사실 뭐 대부분 4대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이라든지 주가의 흐름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못 오른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는 은행 관련돼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방 은행들이 사실 실적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훨씬 더 많습니다. 큰 기업들보다. 네, 그래서 이제 BNK 금융지주가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PF 관련돼서도 많은 부분 수출 수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8,000원부터 8,900원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예. 은행주가 사실 10%가 그쵸. 다이렉트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도 없죠. 불구하고 이 BNK 금융지주가 빠르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이제 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DGB 금융지주 같은 대구 경우에는 쪽이군요. 예, 충분히 BNK 금융지주처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DGB 금융지주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제 이 배당 관련돼서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할 때가 오게 시기가 되잖아요. 시기인 만큼. 네, 그만큼 이제 은행주들이 사실 상반기 때 이런 배당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배당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게 될 거고 네. 시장이 만약 더욱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게 될수록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피해 있을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쪽으로 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큰 종목과 관련해서는 신한지주, 그리고 약간 중소형 쪽에서 수익률을 좀 더 강하게 내보고 싶다. DGB 금융과 관련된 부분 진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요즘 뭐 원자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코아 코퍼레이션인데요. 예,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라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잡아주시죠. 네, 사실 예전에는 알코아가 네. 이제 실적 발표의 시작이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네, 알코아 실적 발표하면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 하는구나. 시작하는구나라고 그쵸. 했었는데 네. 이제는 사실 알코아가 금융주보다 조금 더 느리게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알코아에 대한 뉴스 자체를 접하기가 그죠. 너무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상징성이 좀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알코아가 사실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탄탄하게 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이 50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의 기반은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주 근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3분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 31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작년도에 23.7억 달러를 기록을 했었었는데 작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한 30% 이상 이 상승이 됐다, 증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컨센서스가 이제 29.3억 불이 없었거든요. 넘겼네요. 네, 컨센서스보다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이익이라든지 E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도에 적자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터닝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 있네요. 순이익이 3.3억 달러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EPS 같은 경우에도 1.76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전년도에 이제 이 0.49억 달러가 순이익에서 손실이었었고 그리고 EPS도 0.26달러가 손실이었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 다 이제 전환이 되고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뭐 유의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코아가 사실 금요일 시장에서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그만큼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주주 관련돼서 친화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2016년도에 이제 다운스트림 분할한 이후에 네. 알코아가 배당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렇군요. 이 분기 배당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사주 관련돼서도 매입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뭐 더욱더 많이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주주 같고요. 입장에서는 좋네요. 네, 이 로이 합의 알코아 CEO 같은 경우에는 네. 알루미늄 가격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 오랫동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앞으로도 좋다. 뭐 자사 그러네요. 실적이 앞으로도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렇군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적으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분기 알루미늄 평균 톤당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 3,000불을 넘어서게 되면서 네. 2분기 대비 13%가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산화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 11%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2008년도 7월달에 이 그때가 이제 최고가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때를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뭐 그만큼 지금 이 많은 이제 원자재가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블룸버그에서는 이러한 이제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전력난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력이 더욱더 많은 부분 필요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력난이 사실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히 알루미늄을 못 만드는 거군요. 예, 이제 공급에 대한 네네. 차질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지금 알루미늄이 이 1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14메가와트시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 14메가와트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가정이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많이 만큼 먹네요. 그만큼 네. 알루미늄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이 많이 필요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전력난과 함께 더욱더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 가격이 더욱더 상승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죠. 이에 따라서 뭐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알코아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알미늄 이런 단어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들한테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공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승세가 한번 급하게 나왔다가 요 근래는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었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레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고 요 근래는 다시 알루미늄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부분 주목을 받게 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알루미늄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사실 이 고객사로 바로 납품을 하는 쪽은 아니거든요. 이제 다른 알루미늄 회사 쪽으로 중간에 이제 넘겨주게 되는 이런 2차 관련된 이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전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용이하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동원 시스템즈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